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날, 수호는 겨우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병실로 불려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눈물도, 걱정도, 위로도 아니었다. 아버지와 계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에게 신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수가의 후계자라면 그 정도의 희생은 감당해야 한다는 믿기 어려운 논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수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병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앞에 서 있는 저 두 사람이 그녀를 고통과 분노로 몰아가 결국 숨을 거두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 진실은 수호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오늘 이 순간 더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치솟았다.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주먹을 날렸고 결국 계모와 이복동생을 거칠게 쓰러뜨렸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었다. 수가라는 이름도 피로 이어졌다는 명분도 더는 그에게 의미가 없었다. 그들이 반격을 준비하던 그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그의 눈앞에 갑작스레 이상한 창이 떠올랐고 복수 시스템이라는 말과 함께 기묘한 메시지들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신입 보상 패키지를 수령한다는 문구가 나타난 직후 시스템은 그에게 한 가지 보상을 주었다. 금성그룹, 바로 그가 지금까지 일해온 회사의 100% 지분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속해 있던 회사가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다. 금성그룹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가진 탄탄한 기업이었다. 놀라움과 함께 찾아온 짜릿한 전율. 수호는 곧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가진 이 힘이야말로 그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를 악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수천성과 왕숙분, 그들을 철저히 무너뜨릴 것이다. 사업에서 그들을 박살내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 거리에서 구걸하게 만들겠다고. 영원히 밑바닥에서 살아가게 하겠다고. 수천성은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다. 겉으로는 아픈 가족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지만 실상은 다르지 않았다. 그는 왕숙분의 병실로 들어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온 얼굴이 퉁퉁 부어 돼지머리처럼 변해 있었다. 처음 본 순간 수천성조차 잠시 말을 잃었다. 곁에 있던 수주가 숨을 삼키며 물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넘어지셨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다. 넘어지긴 뭐가 넘어져. 내 엄마는 수호에게 맞은 거야. 왕리의 말이었다. 분노는 순식간에 수주의 얼굴을 뒤덮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이복 형제. 그 잡종이 이제는 손까지 올렸다는 사실이 그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수주는 이를 갈며 물었다. 그 자식 지금 어디 있어요? 왕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집에서 나갔어. 하지만 걱정 마. 못 멀리 가. 엄마랑 나 이미 계획 짜놨어. 먼저 제 직장을 날려버릴 거야. 더 이상 이 도시에서 못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엔 신장도 뺏어버리자. 그럼 끝이지. 하지만 그 말로는 수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다. 그는 젊고 혈기왕성했고 어머니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수호를 찾아가 똑같이 피를 보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마형, 사람 하나 손 좀 봐줘야겠어. 이름은 수호. 주소는 성함한 아파트 6동 602호. 지금 사진 보낼게. 그 시각. 전혀 다른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금성그룹 본사 회의실. 회사의 전 직원들이 무겁고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총괄이 쌓인 이의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는 금성그룹이 인수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회장님이 곧 회사에 도착하실 예정이니 전 직원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과 간단한 인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실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는 낮은 속삭임과 눈빛이 오가며 불안감이 퍼졌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인수 소식에 모두가 위아해했고 구조조정이나 해고에 대한 걱정이 그들의 뇌리를 스쳤다. 궁금증이 극에 달한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며 중년의 남성이 정장을 차려입은 채 천천히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그는 단단한 걸음으로 연단 앞에 서더니 자신이 수시그룹 회장 수천성의 비서 양수라고 밝히며 단호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금성그룹 총괄이사 이의원은 반가운 표정으로 양수를 맞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회의실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시그룹의 적으로 규정된 수호라는 인물이 금성그룹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가 수시그룹과의 적대 행위라는 강경한 통보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팀장 강복구를 불렀고 그는 수호가 문제 많은 직원이라며 무단결근이 잦고 근무 태도도 불성실하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동료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왜곡된 평가임을 느끼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미 기울어 있었고 이 의원은 흐름을 받아들이며 수호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때 조용히 열리는 문과 함께 수호가 등장했고 숨을 고르며 조용히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정적이 감돌았다. 강복구는 즉시 그를 질책하며 해고를 통보했고 수호는 미동도 없이 조용히 연단 앞으로 걸어나가 서류 봉투 하나를 이 의원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금성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 임명장이었고 이 의원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시선이 수호에게 쏠린 가운데 그는 조용히 웃으며 자신이 금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임을 밝히며 이 의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침묵 속에서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전환되었고 양수는 그제서야 진실을 깨달으며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수호는 단호하게 수시그룹과의 협력 종료를 선언했고 여직원들의 눈빛은 후회로 물들었으며 강복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수호에게 다가가 사죄했지만 그는 냉정하게 단언하며 더는 함께할 수 없음을 선언했다. 말없이 짐을 싸들고 나가는 강복구를 뒤로 한 채 수호는 짧게 업무를 인계하고 회사 건물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얕볼 수 없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회장 수호의 시작점이었다. 수호는 회사에서 나와 막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시스템의 알림음이 다시 울렸다. 방금 전 왕숙분의 음모를 저지한 대가로 그는 슈퍼무술 프로그램과 함께 링강 상업성 전체 부동산을 보상으로 지급받았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강렬한 기운이 몸속으로 흐르더니 마치 새로운 능력이 DNA에 덧입혀진 것처럼 그의 몸에 슈퍼무술이 자동으로 로딩되었다. 시스템을 통해 링강 상업성의 상세한 구조와 상업적 가치를 파악한 그는 즉시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한편 수시그룹의 수천성은 비서 양수로부터 수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무시하던 아들이 점점 상상할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가고 있었고 자신이 모든 자원과 정성을 쏟은 수준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수호가 가졌다면 지금쯤 얼마나 더 강해졌을지 그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수호는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고 어느새 그를 노리는 두 그림자가 양쪽 입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날렵한 동작으로 다가온 두 명의 암살자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청풍사에서 명령을 받고 그를 제거하러 왔다는 것이다. 왕숙분이 고용한 암살 조직이었다. 수호는 동요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고 이내 상대는 날카로운 단검을 목을 향해 날렸다. 그는 단 한 번의 회피로 칼을 피했고 상대는 그 순간 수호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수호는 두 암살자를 쓰러뜨렸고 방관의 턱을 차서 완전히 제압했다. 다시 시스템이 울렸다. 또 하나의 음모를 무너뜨린 보상으로 성화병원, 전국 최고급 사립병원이 지급되었다. 이 병원은 상류층과 권력자만 출입 가능한 초 VIP 시설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이었다. 수호는 주저없이 링강 상업성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의 총괄 매니저 왕동은 새 주인의 방문 소식에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다. 우연히도 그 시각 수천성과 왕숙분 부부 또한 새로운 지점 검토를 위해 해당 건물을 방문한 상태였다. 왕동은 일행을 전용 엘리베이터에 태워 최상층으로 안내했고 도착한 로비는 화려한 꽃장식과 위전으로 가득했다. 수천성은 그 분위기에 의문을 품고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냐고 물었고 왕동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대답했다. 오늘 아침 링강 상업성과 부속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신비한 인물에게 30억 위안에 매입되었으며 지금은 그 인물의 첫 시차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수천성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그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고 왕동은 신원은 밝힐 수 없지만 전국 상위권의 거물급 인물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왕동은 그들에게 VIP 응접실에서 대기해줄 것을 부탁했고
수천성과 왕숙부는 조용히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마주한 창밖의 도시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설었고 그 불길한 기운이 두 사람의 등을 서서히 타고 오르고 있었다. 상업성 정문 앞에는 붉은 카펫이 길게 펼쳐졌고 그 양옆으로는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생기와 긴장감으로 빛났고 그 모습은 마치 국가원수를 맞이하는 위전처럼 장엄했다. 수천성과 왕숙부는 초대형 창문 앞에 선 채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점점 깊어지는 궁금증과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번에 30억 위안을 들여 이곳을 통째로 매입한 인물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수천성은 믿기지 않는 듯 낮게 중얼였고 머릿속에서는 재빨리 강성재계 인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옆에서 눈을 가늘게 뜬 왕숙부는 만약 우리가 저 신임 사장과 인맥을 만들 수 있다면 혹은 그와 직접적인 협력까지 이어진다면 수시그룹이 고급 부동산과 상업 운영 분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날개를 달게 될 거라고 계산을 굴리고 있었다. 수주가 회복만 한다면 그에게 이 상업성이 최고의 도약대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찰나 아래층에서 갑작스런 소란이 일었고 왕동이 전 직원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수천성과 왕숙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인 채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그 순간 고급 차량의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에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 남자는 비록 명품 로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위엄과 절제를 동시에 풍기고 있었다. 수천성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다. 그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심장은 이유 없이 한 박자 늦게 뛰었고 옆에 서 있던 왕숙분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밖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녀의 입에서는 마른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어떻게 그가. 하지만 그들의 부정은 곧 회의실 창문을 뚫고 들려온 천둥 같은 박수 소리와 하나로 합쳐진 격려 속에 무너졌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링강 상업성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서정연한 환영 인사는 공기를 가르며 수천성과 왕숙분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고 수천성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냉기가 솟구치며 온몸의 혈액이 순간 멈추는 것만 같았다. 입술이 떨렸고 그가 창밖에 선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얼어붙었다. 바로 그 아들. 한때 무능하다며 집안에서 밀어내고 얼마 전에는 직접 연을 끊어버렸던 바로 그 아들. 그 아들이 지금은 한 손에 30억 위안이라는 자금을 쥐고 이 도시의 핵심 상업지역 전체를 단독 소유한 신흥재벌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현실과 상상도 하지 못한 진실이 겹쳐지며 수천성의 인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도대체 이 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압도적인 공포감은 차가운 뱀처럼 심장을 죄어왔고 왕숙분의 얼굴에는 질투와 증오가 뒤섞인 광기가 불처럼 피어올랐다. 그녀의 내면은 끓어오르는 증오로 불타올랐고 그 감정은 곧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분노로 뒤덮었다. 그녀의 화장은 더 이상 그 뒤틀린 감정을 가릴 수 없었다. 아래에서는 수호가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무게감 있는 걸음으로 대형 건물의 입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수천성은 그제야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깊은 후회로 이어졌고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왕숙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마디 툭 내뱉었다. 가자. 그렇게 부부는 그 어떤 인사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링강 상업성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떠난 후 왕동과 대화를 나누던 수호의 머릿속에 또다시 시스템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딩. 숙주는 방금 링강 상업성을 통해 수천성 부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보상으로 bombardier 글로벌 7,500개인 전용기가 지급됩니다. 해당 항공기는 현재 강성국제공항에 대기 중이며 숙주 명의로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비행 조종 스킬과 면허도 자동 등록되었습니다. 권력을 쥔 자의 응당한 보상이었다. 수주에게 새로운 신장을 이식하기 위해 수천성과 왕숙분 부부는 더 나은 병원을 찾아야 했다. 링강 상업성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곧장 강성 최고급 사립병원인 성화병원의 원장 진카이를 찾았다. 응접실 안에서 수천성 부부는 평소처럼 도시의 상류층다운 여유와 품격을 내비치며 앉아 있었고
진카이 원장은 정중한 태도로 그들의 명성을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수천성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단측 신장 기능을 상실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식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성화병원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이식수술팀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선택하게 되었다며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카이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최상의 전문가팀을 구성해 평가에 착수하고 최적의 치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병원 이송 절차 또한 병원 측에서 직접 조율하겠다고 응했다. 그 순간 왕숙분이 눈빛을 번뜩이며 대화를 이어받았고, 우월한 분위기를 은근히 드러내며 수호 가문이 이 도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강조하고 아들 수주의 치료에 병원이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카이는 모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병원의 원칙이며 특히 수주처럼 중요한 인물에게는 더욱 철저하고 전념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와 전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날 바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성화병원의 위세는 잠시나마 수호에게 받은 충격과 상처를 희석시켜주는 듯했고, 부부의 얼굴에도 다시금 자만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진카이 원장은 이미 병원에 도착해 긴장감 속에 전 직원에게 최고 수준의 응대를 준비하라고 명령했고, 병원 전체가 전시를 치르듯 철저히 정돈되었다. 모든 구역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동선은 단 한 치위 오차도 없이 정리되었으며 진카이 본인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면서 완벽을 기했다. 동시에 수주의 병원 전원 절차도 빠르게 준비되고 있었고, 수호 가문은 최고급 구조 앰뷸런스를 중심으로 벤츠호와 승합차들을 대거 동원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웅장한 호의 속에 침대에 누운 수주를 바라보는 왕숙분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고, 이 모든 것이 마치 수호 가문이 의상을 되찾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성화병원이라는 간판은 그들을 다시금 구름 위로 끌어올리는 듯했다. 그때 수호의 검정색 전용 차량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병원 내부 통로로 진입했고, 진카이 원장은 병원 핵심 인사들과 함께 전용 입구 앞에서 예를 갖춰 서 있었다. 회장님, 성화병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시찰에 나섰고, 진카이는 정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며 수호의 만족을 이끌어냈다. 시찰이 끝나갈 무렵, 일행은 프리미엄 병동의 행정층에 도착했고, 진카이는 수호에게 자신의 집무실에서 잠시 더 자세한 업무 보고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 순간 진카이의 비서가 다급히 다가와 그의 귀에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것은 바로 수주의 전원팀이 병원 입구에 도착했으며 이번 절차를 밟기 위해 원장의 최종 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비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주라는 이름은 마치 불에 달군 인두처럼 수호의 가슴속을 강하게 찔렀고, 그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며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다. 수주? 어느 수주지? 진카이는 무심결에 대답했다. 수시 그룹의 수천성 회장의 아드님입니다. 수주의 전원 및 신장 이식 수술 전 검사를 위해 성화병원으로 이송될 준비가 한창이던 그 순간, 수호는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장식 기둥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무겁고 거친 충격음이 공간을 울렸다.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쓸어보며 누구의 허락으로 그들을 이 병원에 들였느냐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고, 진카이 원장은 수호가 성화병원을 인수한 첫날부터 수천성과 왕숙분의 아들을 입원시키려 한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지만, 수호는 단호하게 병원은 그 누구도 수주를 치료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성화병원은 수씨 가문, 특히 수천성과 왕숙분, 수주, 왕리 그 누구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진카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달려나갔고, 그 시각병원 정문 앞 광장에는 수호 가문이 호화로운 위료 이송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며, 수주는 최고급 구조용 들것 위에 누운 채 창문 너머로 성화병원의 웅장한 전경을 바라보며 기대와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수천성과 왕숙부는 수많은 친인척과 부하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서 내려 병원 측의 성대한 환영을 받으려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진카이 원장이 홀로, 그것도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고,
그 광경을 본 수천성의 이마에는 주름이 짙어졌으며 왕숙분의 미소도 어딘가 어색하게 굳어졌다. 예감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그들 사이에 번졌고 진카이는 힘겹게 숨을 들이신 뒤 수주의 입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왕숙부는 목소리를 높이며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없다던 병원이 왜 갑자기 입원을 거부하냐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주변에 있던 친인척들도 충격을 받은 듯 웅성거렸다. 수천성은 차분한 듯 보였지만 속은 부글거리는 분노로 들끓고 있었고 진카이에게 반드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진카이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 결정이 자신의 뜻이 아니면 방금 막 내려온 새 회장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 순간 수천성과 왕숙부는 동시다발적으로 몸을 굳혔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불길한 예감은 차갑고 선명한 실체로 바뀌었다. 그때 성화병원의 크고 장엄한 정문 앞에서 모두가 아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차디찬 분노와 억눌린 감정이 뒤섞인 채 공간을 가르며 선언되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자동문 안쪽을 향해 쏠렸고 거기에는 검은 수트를 차려입은 수호가 느릿하게 걸어나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침착했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전장에 선 지휘관처럼 권위로 가득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상황을 끝냈다. 이 병원은 이제 내 병원이다. 내 병원은 수씨 가문을 치료하지 않는다. 성화병원 정문 앞 광장을 뒤덮은 정적은 죽음처럼 절대적이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고급 차량들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 부풀어 있던 수가의 자존심과 우월감은 풍선이 바늘에 찔려 터지듯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남은 것은 끝없는 굴욕과 뼛속 깊이 새겨진 수치뿐이었다. 수천성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얼어붙었고 눈앞의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아들이 아님을 깨달으며 낯설고도 위압적인 존재로 변해버린 아들을 바라보며 입술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참을 수 없는 후회와 공포가 그의 내면을 순식간에 삼켜버렸고 왕숙부는 아예 이성을 잃은 듯 미친 듯이 손가락질하며 너는 잡종이다. 잘 죽어야 마땅하다는 악담을 쏟아냈다. 그러나 너는 그런 그녀를 단 한 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주변 경호원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훈련된 건장한 보안요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수가 사람들과 병원 입구 사이를 순식간에 가로막았다. 너는 마지막으로 들것에 실려있는 수주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본 뒤 아무 미련 없이 돌아서 병원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수천성은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었고 링강상업성 하나로도 감당이 벅찼는데 이제는 성화병원까지 손에 넣은 아들의 능력이 도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왕숙부는 더욱 참기 어려운 열등감과 분노에 휩싸였고 어째서 이 잡종이 이렇게 뛰어나고 완벽할 수 있느냐는 분노로 인해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다. 결국 수가 사람들은 병원에서 망신을 당한 채 고개를 숙이고 원래 병원으로 되돌아갔고 수주는 들것에 누운 채 분노에 가득 차며 자신이 그렇게 강한 사람을 시켜 그를 공격하게 했는데도 죽지 않았다며 분을 사기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말이 수천성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네가 그를 공격하도록 시켰다고 소리쳤다. 그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모르냐며 만약 그가 마음먹고 추궁하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의 관계로도 수가를 지켜낼 수 없을 거라고 호통쳤다. 수천성은 무언의 분노를 담아 수주를 노려보았고 수주는 그 눈빛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결국 병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수천성은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호에게 어떻게 대했든 그는 결국 수가의 피를 이은 사람이라며 이제라도 태도를 고쳐 다시 그를 가문이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너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익숙하고도 차가운 전자음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시스템은 방금 너의 조치로 수천성 부부의 기세를 완전히 꺾고 수주를 성화병원 문턱에서 철저히 내쫓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미래정보 수신 앱 설치 권한을 부여했다. 너는 그 이름만으로도 미래를 지배하는 듯한 압도적인 기운을 느꼈고 주저없이 설치를 명령하자 곧바로 앱은 너의 신원 아이디에 자동으로 귀속되었으며 앱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실시간성과 민감도가 높아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경고받았다. 거의 동시에 너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단순한 인터페이스 속에서 미래 72시간 핵심 정보 흐름 강성지역이라는 제목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정보를 훑어본 너는 그중 상당수가 수시그룹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왕리와 관련된 항목 하나가 너의 시선을 끌었다. 왕리는 이미 화장품 산업의 폭발적인 수익 구조를 꿰뚫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화장품 브랜드와 접촉해왔다. 그 브랜드의 중국 담당자는 이틀 뒤 강성으로 현장 실사를 올 예정이었고, 그녀는 특유의 능숙함으로 빠르게 해당 브랜드의 국내 총판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정보를 본 너는 마음속에 한 가지 계략이 떠올랐다. 어차피 지금 수시그룹의 모든 상업적 움직임은 이미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수시그룹을 뜯어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곧바로 시스템 상점에 접속한 너는 짧은 검색 끝에 가장 적절한 도구를 찾아냈다. 그것은 유령의 눈이라는 스파이 해커 툴킷으로 최고 수준의 익명 네트워크 접근부터 목표 장비의 무흔적 감시, 정보 심층 추출과 위장 활동에 이르기까지 한 세트로 구성된 강력한 장비였다. 심지어 특정 인물을 모방한 가상 정체성까지 구현이 가능한 이 도구는 너의 손에 들어온 순간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고민할 겨를도 없이 즉시 구매한 너는 유령의 눈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국내 책임자인 추스치를 타깃으로 삼았고, 단 몇 분 만에 그의 성장 과정, 학력 배경, 취미와 성향, 심지어 SNS 비공개 계정에 남긴 사소한 감정의 단서들까지도 전부 머릿속에 정렬되었다. 그런데 그의 졸업학교와 졸업사진을 본 순간 너의 시간은 과거로 되감기듯 뒤흔들렸다. 청대 감독학원. 그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 항상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조별 과제마다 너와 함께하려 했던, 수줍지만 호감을 숨기지 않았던 동기 후배. 수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오직 조용히 묵묵히 공부하던 너만을 바라보던 그런 존재였다. 너는 그 시절 수시 가문이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공부와 아르바이트에만 몰두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무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졸업 후엔 연락이 끊겼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마주한 그의 정체는 단순한 학우가 아니었다. 그는 북경 추가문이 장녀이자 사기투자의 실질적 수장이었다. 그가 지금껏 자신을 철저히 숨겼던 이유가 단번에 이해되는 순간이었고, 유령의 눈이 그의 신상을 파헤치는 도중 수차례 암호화 경보가 뜬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상경전계 모두가 떠받드는 거대한 세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너의 머릿속에 대담하고도 완벽한 시나리오가 번뜩였다. 너는 유령의 눈으로 무결점의 가상신원을 구축한 뒤 곧장 그에게 친구 요청을 보냈다. 메시지에는 고향인 강성, 그리고 과거 대학 시절 낙엽이 수북이 쌓이던 캠퍼스의 회화나무를 빗댄 문장 하나를 남겼고, 그렇게 너는 다시 한번 과거의 인연에 도박을 걸었다. 같은 시각 북경의 추스치가 머무는 개인 서재. 오랫동안 꺼져있던 스마트폰에서 낯익은 알림음이 울리자 그는 즉시 고개를 돌렸고,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수호 선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은 믿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났고, 지난 수년간 잊지 못한 감정이 단숨에 되살아났다. 그에게 있어 이번 강성 방문의 목적은 사업도 브랜드 계약도 아니었다. 그저 너를 다시 만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 요청을 수락하며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던 그날의 감정을 되새겼다. 그가 보낸 답장에는 수많은 회한과 숨기지 못한 설렘이 녹아있었고, 너는 그에게 강성에서 꼭 만나자는 약속을 정중하게 제안하며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경성그룹이라 소개했다.